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어제 온 인사인데 미처 소개하지 못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JYJY78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매일 귀로만 시선 집중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를 못 가다 보니 유튜브로 함께합니다. 우리 시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은 제이비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 아, 이름이 똑같습니까? 네, 시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그죠? 그런 겁니까? 웬일이세요? 왜냐면 시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은 제이비 너무 친근하고 좋아요라고 했으니까 시아버지가 안 좋으면 제이비도 싫겠죠. 며느님이 시아버님을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네. 그나저나 어떻게 코로나는 다 완치되셨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얼른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시선집중 앞으로 멜론을 한알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려주셨는데요. 항상 노고가 많고 추석에도 방송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해드릴 건 없고 멜론 좀 보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직접 농사 지으셔서 산지에서 직송한 거라 드실만 할 겁니다. 약소한 거지만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감사드립니다. 먹고 힘내겠습니다. 네, 덕분에 달콤한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다농부님, 오랜만에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네요. JB, 태풍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번 싹 정화를 하려면 한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비슷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바다농부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바다에 펄이 쌓여 안반이 덮여요. 그러면 해조류가 줄어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수산자원도 줄지요. 기후이기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민을 위한 응원 한마디 부탁합니다. 아이고 힘내시기 바라요. 제가 바닷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태풍 올 때 바다 근처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네, 근처에는 가지도 그러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네, 그리고 아랫지방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3595님은 목포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한 비가 온다. 안전운전 하셔야겠다고 올려주셨고 네. 0586님은 대구에서 투잡하는 애청자입니다. 새벽 배송하는데 비가 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좀 어떤 배송이 조금 좀 나아졌을 거예요. 여름에 진짜 힘들어하시던데 보니까. 그쵸. 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 전국 모든 곳곳에서 우리 촌철님들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첫 재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 시작 전 김 씨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안경을 쓴 모습으로 호송관 부축을 받으며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기 전 김 씨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물었고 김 씨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의 재판은 별도의 공판 준비 기일 없이 오늘부터 곧장 공판 기일로 진행됐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첫째, 지금 들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실 일단 딱 확인하고 두 번째, 김건희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두 차례 철저한 수사를 거쳐 혐의 없음이 결정이 됐다고 주장을 했고 명태균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피고인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이 전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기소된 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런데 국민 참여 재판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해석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재판부를 믿고 재판받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묻는 거 보니까 아닐 거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재판부가 일주일에 2번씩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10월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되 검찰 주신문만 우선 진행하고 11월부터 변호인단 반대 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증인 A가 나오면 검찰 신문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신문하고 증인 B 나오면 또 검찰 신문하고 변호인 신문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불러갖고 검찰 먼저 쫙 물어보고 그다음에 변호인단 물어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이 특검 질의만 한 달 내내 노출된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재판부의 진행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걸 봐서는 재판부를 마냥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이거 되는데요. 뭐가 될까요? 혹시 남편 따라 진짜로 또 이 재판 거부하는 걸까요? 할까요?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물음표 찍었습니다. 네, 물음표 남겨두고 그 남편 일단 자신의 보석 신문에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조만간 여러 법정에서 공범이나 증인으로 이 부부가 서로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석 신문에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 못 만나겠죠. 아, 그러네요 또. 그러네. 그리고 증인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76명을 특검팀이 부를 예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증인만 40여 명이 된다고 하고요. 통일교 측이 가방을 산 샤넬 매장의 직원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관련 혐의의 증인은 32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증인들이 모두 출석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근데 제이비 만약에 검찰이 먼저 쫙 묻고 변호인단이 또 반대 신문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증인들은 2번씩 나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 그리고 보석 신문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해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관련 소식이 잠시 뒤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예고를 하고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박지영 특검보가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당초 1층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를 통해서 출석하는 걸 특검은 알지도 못했고 양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는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내부 구조가 훤하겠죠. 아하. 그래서 기습적으로 지하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굳이 그러니까 얼굴이 전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요? 근데 지금 걸핏하면 뉴스에 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뭘 또 그렇게 숨길 게 있다고 그렇게 피해갑니까? 근데 기자들 질문을 받기 싫었던 거 아닐까요? 기자들도 맞닥뜨렸잖아요. 뭐 당신들 뭐 이렇게 운운했다면서요. 네. 또 그렇게 뭐 또 굉장히 불쾌했다고. 네, 뭐 그럴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기자는 그게 업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 관련 소식이 또 이게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분경에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1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신용해 전 본부장은 이 통화를 마치고 2분 뒤인 밤 11시 6분경에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비상수집 발령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신 전 본부장은 11시 25분에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에게 연락해서 1분가량 통화하면서 서울구치소의 수용 여력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날 밤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기시켰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이것 말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문건지시지 않습니까? 한 장씩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 문건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인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 아니 통상적인 업무를 자정가까이 가서 그때 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질문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박성재 전 장관 어떻게 지하로 갈 수 있었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맘다니 홀릭님이 양심도 지하 2층이라고 올려주셨고요. 제발 잠 좀 자자님 아직도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분들에게 법은 우스운 걸까요? 라고 좀 꼬집는 댓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줬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오, 만남을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권성동 의원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를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를 듣고 큰절을 한 뒤에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라고 지목된 바로 그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은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 규모 확대 등을 청탁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서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하나는 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뭘 부인했느냐? 금품 받은 일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통일교와의 관계는 어차피 부인할 단계를 넘어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또 금품 수수를 받으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뭐 뇌물, 알선 수재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금품 수수 사실은 부인을 하면서도 이미 동선이나 이런 게 만약에 특검에 의해서 파악이 됐다면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금품 받은 혐의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에 관련한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을 했습니다. 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답을 미뤄놨던 게 바로 이게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신문 그 공판 중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식 논리상으로는 법원행정처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단독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천대엽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말한 재판 중계는 특검법에 따른 의무적 재판 중계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천대엽 처장은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삼권 분립 또 삼권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법원의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재판 중계 줄 테니까 사법 독립 보장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재판 중계뿐만 아닙니다. 자, 지기현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한다고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이 발표를 했고 또 엊그저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속재판부 설치한다는 이런 방안도 나왔습니다. 자,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담재판부 설치도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법개혁도 민주당이 입법화를 시도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국회 내 의석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강대강으로 맞설려면 국민의힘의 가세 여기에 여론의 지원이 필요한데 둘 다 신통치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강대강 전술은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대결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 둘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반면에 비임님은 쥐기현 판사 감찰은 했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어찌합니까?님 중계도 하고 중징계도 하고 법대로 합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지기현 판사 감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됐는데요. 전해드리면 윤리감사실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객관적인 소명이 그리고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참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감찰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수사를 좀 볼게요 이런 건가요? 예, 공수처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자 룸살롱 접대 의혹이 뭐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어가지고 소명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고 증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이러니까 결국은 재판부에 대한 불신 이게 가시지 않고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토로님 법원도 제 머리는 못 깎는 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행적이 또 나왔는데요. 올해 3월 2일 충남 아산의 한 교회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항일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주장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윤봉길 의사가 막 폭탄도 던지고 이봉창 의사가 막 나오고 나설주 의사가 나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이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이 얘기는 뭡니까? 광복은 연합국이 준 선물이 이 얘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박귀환 위임 목사가 맡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목사가 누구냐 이걸 살펴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되자마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자격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느냐? 비상계엄이 999의 결단이자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했고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동참해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주장까지 담은 성명이었다고 합니다. 극우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김명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이 사람과 여러 차례 이른바 업무 협의라는 이유로 만나왔다고 합니다. 네, 법카를 긁으면서 뭐 고깃집도 가고 한식집도 가고 많이 갔더라고요. 취임 한 달 뒤인 9월 11일엔 천안의 고깃집에 함께 갔고 11월 12일에는 천안의 한식집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자 업무 추진비로 모두 김명석 관장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과 교회 목사가 만나서 업무 협의할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기독교 행사 준비 명목이었다잖아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공간 빌려서 저기 그 교회 신도들이 뭐 예배드리고 했던 그겁니까? 근데 그거는 이 교회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훈부의 복무 감사를 받고 있는 거죠, 김영석 관장? 그 보훈부에서 감사한다고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뭐 어제 MBC 취재에는 휴가 중이라면서 이제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감사는 아까 법원의 감찰과 달리 좀 뭔가 나올까요? 글쎄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 그 건너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6시 40분경에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부르죠. ICE 현장 사무소에 소총 총탄이 달아들었다고 합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소총으로 무차별 사격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시설에 있던 수감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총격범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29살의 남성 조슈아 얀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이 미사용 탄환 클립이 수거가 됐는데 여기에 안티 ICE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는 이번 공격 배후에 이념적 동기가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국토안보부도 ICE 법 집행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할 만한 현상 그게 뭡니까? 어떤 입장차가 총격으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입장차가 말싸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물리적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즈님, 미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레드헤어님, 수감자는 무슨 죄입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